넘어갑니다. 54, 55쪽 질문. 6번 또 없어요. 6번 말고는 했어요. 숙제 다시 물어볼게. 했어요? 넘어갑니다. 자, 59쪽 질문. 2번 됐어요? 자, 넘어갑니다. 오, 1시간 안에 마무리 되겠는데. 자, 1번부터 제가 14번까지 냈었죠. 자, 1번부터 12번까지 질문. 없어? 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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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서 했어? 응, 했어? 뭐야, 한 사람 있고 안 하는 사람 있어. 야, 이거 고등학생도 숙제 검사를 해야 되니? 네? 채점 한번 하시고. 여기까지 연습을 해서. 저도 여기 스크린 준비했거든요. 야, 내가 올려주지 않았나요? 처음에다가 사진 찍어서 올렸던 걸로 기억하는데. 야, 톡방을 봐요. 톡방을 봐야 숙제를 하지. 뭐야? 한 사람들 여기 뒷부분 질문 중단함. 이거 다음 시간에 다시 숙제 냅니다. 중단은 다시 해오세요. 오케이? 자, 일단은 유제 문제들 질문 먼저 쭉 봤고요. 일단 내용 얼마 안 남았으니까 내용 부분 정리하고 다시 좀 중요한 문제들이 있으면 다시 볼 수 있도록 합시다. 자, 본인이 지금 단원들을 잘 이해를 하고 있는지를 WT로 계속 확인을 하세요. WT 100점이면 잘 이해하고 있다는 소리인 겁니다. 기본적인 것들에 대해서. 자, 첫 번째 문제가 6번이죠. 아니, 6번 맞아? 몇 번이었어? 6번이요? 6번 책수였거든요. 여기 6번인가? 여기 있다. 자, 6번 문제 봅시다. 자, 6번 아는 사람들도 좀 봐요. x가 4보다 작거나 같은 것이 x-2의 절대값이 x-a의 절대값이 2보다 작거나 같은 x-2가 a보다 작거나 같은. 자, 이러한 조건이 되기 위해서 밑줄 필요 조건이 돼야 된답니다. 자, 필요 조건이 된다라는 무슨 뜻이야? 이미 집합이 너무 커서 좀 더 조건을 줘서 축소를 시켜야 된다는 느낌이라 했어요. 자, 얘가 관계가 필요 조건이 돼야 된다는 소린 거는 앞에 있는 집합이 뒤에 있는 진리 집합보다 뭐 해야 될 때? 커질 때 일어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기억나나요? 희승이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이미 충분하죠. 왜? 집합이 더 작거든. 희승이라는 집합이. 사람은 희승이가 되기 위해서는 좀 더 뭔가 조건이 필요합니다. 남자라는 조건도 있어야 되고 30대라는 조건도 있어야 되고, 그죠? 수학을 가르친다라는 조건도 있어야 되고, 뭔가 더 조건이 추가돼서 좀 더 작게 만들 때, 오케이? 이때는 필요 조건이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충분과 필요를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다 했고, 이제는 문제를 풀 때 집합에 대한 구조로 정리가 될 수 있어야 된다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집합이랑 두 번째 집합의 진리 집합을 우리가 수직선상에다가 나타내 보자라는 거죠. 앞에 있는 집합은 4보다는 작거나 같은 거니까 4보다 작거나 같은 거면 이렇게 될 거예요. 얘가 앞에 있는 조건입니다. 자, 뒤에 있는 조건은 부등식을 푸시게 되면 a 플러스 2보다는 작거나 같고요. 마이너스 a 플러스 2보다는 크거나 같을 겁니다. 부등식을 풀면. 얘에 대한 부등식이 요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니까 얘를 표현을 하면 안쪽에 들어가는 방향으로 잡아줄 수 있겠죠. 그래야 필요 조건이 되는 거야. a 플러스 2 a 마이너스 a 플러스 2 아니지, 맞죠?
자, 이런 식의 관계가 있어야만 필요 조건이 된다라는 거지. 그 말은 a 플러스 2라는 형태는 4라는 숫자보다 무조건 뭐 해야 되겠다? 왼쪽에 있어야겠다 생각이 드는 거야. 따라서 식 정리하시면 a 플러스 2라는 형태의 관계식은 뭐보다? 4보다 작거나 같아요.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고, a 값은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아요.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양수 a, 이런 범위에서 양수 a의 최대값을 물어봤으니 최대값은 몇이 되면 돼요? 2 형태가 되면 되는 겁니다. 오케이? 정리해 주시고, 필요에 대한 부분들 본인이 또 공부 안 했으면 또 헷갈릴 수 있어요. 필요가 뭐였지? 충분히 뭐였지? 필요 충분히 뭐였지? 또 기억이 안 나. 오케이? 그래서 저 부등식이 왜 저렇게 있어요? 어디 요거? 네. 요거? 네. 요거에서 요거? 네. 자, 이거는 부등식 푸는 거 정리하셔야 되는데, 자, 이런 겁니다. 절대값 x가 2보다 작다 또는 작거나 같다 이렇게 정리가 되면, 부등식 절대값이라는 말은 0으로부터 얼마만큼 떨어져 있는가를 얘기를 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우리는 보통 절대값이 되면 얘는 떠났듯 의미를 0으로부터 떨어진 거리를 의미해요. 떨어진 거리가 뭐보다 짧아야 된다고? 2보다 짧아야 된다는 거야. 그럼 수직선상 보시면 0이 이렇게 있고 2가 이렇게 있으면 거리가 2보다 짧은 형태의 범위니까 여기 애들이 되는 거라고. 거리가 2보다 짧은 애들이. 근데 이쪽에만 거리야? 아니잖아. 반대쪽도 있죠. 마이너스 2까지도 거리가 2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범위를 체크하면 여기 범위가 실제로 거리가 2보다 짧거나 같은 범위가 되는 거야. 그럼 얘도 그렇게 해석을 하자는 거죠. 얘는 거리가 뭐보다 짧아야 돼? a보다 짧아야 되는 거지. 그래서 원래는 x-2라는 이 값은 결국에는 a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되는 거고, 마이너스 뭐보다는 a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된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야. 근데 여기서 이제 2를 다 이제 양쪽에 넘겨주니 저 범위가 나온다는 거야. 절대값 식에 대한 부분들은 또 정리가 안 되면 물어보셔도 되고 꼭 다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자, 정리 마무리 잘 해주시고, 자, 그 다음, 자, 59쪽에 2번 문제 봅시다. 59쪽에 2번, 다음 명제가 참임을 뭐를 이용해서? 기류법을 이용해서 증명하세요 라고 했어요. 이제 나는 기류법이 뭐였는지 또 다시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죠? 기류라는 게 뭐였지? 내가 얘가 됨을 보여주는 거, 뭔가가 됨을 보여주고 싶은데 힘들다고 했어요. 힘들기 때문에 얘가 아니라고 가정을 했더니 뭐가 일어나? 모순이 일어나. 얘가 아닌 게 모순이 일어나니까 결국 뭐야? 얘는 얘인 거야. 오케이? 괜찮죠? 저번에 도영이가 예시였나요? 도영이가 남자임을 보여주고 싶은데 쉽지 않다고. 그래서 여자라고 가정을 했더니 뭐가 일어났다? 모순이 일어났다. 맞아요? 여자라고 했더니 모순이 일어나면 여자는 아니라는 거잖아. 그래서 뭐야? 남자인 거야. 이렇게 증명하는 방법. 그래서 우리는 1번부터 하나씩 이거 저번 시간에 빠르게 좀 하다가 마무리가 된 것 같은데 하나 천천히 정리를 좀 해봅시다. 자, 문제에서 증명은 뭐라고 했냐면 n에 대하여 n제곱이 보면 n제곱이 3의 배수면 모두 n도 n은 3의 배수다. 괜찮아요? 이 명제를 뭐 하고 싶다고? 증명하고 싶다고 됨을. 그래서 우리는 결국은 도영이는 남자애를 보여주고 싶은 거잖아. 이게 지금 바로 보기가 힘들다고. 그래서 뭘 한다? 가정을 세웁니다. 얘가 뭐인 거? 아님을. 오케이? 그래서 결론 부분을 뭐해요? 부정을 해요. n이 3의 배수가 아니야. n은 3의 배수가 아니야. 이렇게 가정을 해볼 거야. 야, 3의 배수가 아니라는 뜻은 무슨 뜻으로 해석이 되냐면 n은 3의 배수가 아니기 때문에 3k로 표현이 안 되고 3k 플러스 1로 표현이 되던가, 또는 얘는 3k 나머지가 2일 수도 있죠. 플러스 2로 표현이 된다라는 거지. 이때 이제 이거 조건들을 쓰실 때는 k 값이 정수입니다. 이런 표현들은 좀 써주셔야 돼요. 의미 아닌 정수. 오케이?
0 대입하면 1도 될 수 있는 거고 1 대입하면 4가 될 수도 있는 거고 3이 아닌 애들만 잡아내겠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거 잘못 썼죠. K의 의미 아닌 정수. 자 그럼 3K 플러스 1이라고 먼저 가정을 해봅시다. 3K 플러스 1. 그럼 이제 뭐가 돼야 돼? 제곱이 지금 문제에서 뭐라고 했어? 3의 배수라며. 그래서 나는 얘를 뭐 해본 거야? 이게 n값이라고 했으니까 제곱을 해보는 거죠. n을 제곱을 해봤다는 소리는 결국 3K 플러스 1을 뭐 해봤다는 소리예요? 제곱을 해봤다는 소리입니다. 자 얘는 제곱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 9K 제곱 플러스 6K 플러스 1이 되지? 에? 근데 이미 얘가 뭐의 배수예요? 이거 두 개 더한 게 3의 배수예요. 그런 3의 배수에다 1을 더했지 3의 배수 될까? 안 됩니다. 야 근데 가정에서 n제곱은 뭐라고 했어? 3의 배수라고 했어요. 뭐가 일어난다? 모순이 일어난다. 얘가 됐을 때 제곱을 하면 3의 배수가 된다. 이게 가정인데 모순이 일어난다고. 아 그래서 얘는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모순이 일어나. 같은 개념이겠죠? n값을 3k 플러스 2라고 잡으면 n제곱은 3k 플러스 2의 제곱이 됩니다. 자 얘는 정리하시면 9k 제곱 플러스 3, 2, 6, 6이 12k 플러스 4가 되는데 자 여기 있는 4는 또 3 플러스 1이지. 그러면 요 빨간색 3까지 부분이 결국 뭐의 배수예요? 3의 배수예요. 3으로 묶이니까. 그지? 3으로 묶이니까 3의 배수인데 거기에 플러스 1을 했어. 3의 배수 돼? 안 돼요. 결국 얘도 제곱을 하면 3의 배수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가정이라고 했던 n제곱이 3의 배수가 됩니다. 일 때에 대한 형태가 모순이 일어나므로 n은 절대 뭐가 될 수 없다? 3의 배수가 아닐 수가 없다. 따라서 3의 배수가 아니라는 소리는 뭔 소리야? 3의 배수가 아니다가 모순이 된다는 소리는 3의 배수가 무조건 돼야 됩니다. 이렇게 증명이 된다는 거죠. 서술형에서는 이렇게 적어야 만점을 맞게 되는 형태가 돼요. 이 부분에서 고등학생들은 많이 틀려서 점수를 깎입니다. K가 정수인 거를 꼭 보여주셔야 돼요. 그러고 나서 뒤에는 그냥 이렇게 적어주셔야 돼요. 어렵지 않아요. 처음에가 어렵습니다. 증명 방법은 어디서 나온다? 학교 문제에서 서술형으로 등장이 됩니다. 서술형으로. 그래서 말로 쓸 줄 알아야 돼요. 글로. 자, 루트 2 플러스 1은 뭐임을 보여달래요? 무리수임을 보여달래요. 하나 더 봅시다. 많이 증명하는 형태라 했죠? 루트 2 플러스 1은 무리수임을 보여달래요. 자, 근데 무리수임을 보여주기가 쉽다 안 쉽다? 안 쉽다. 오케이? 자, 우리가 이런 개념은 배웠습니다. 여기서는 뭘 좀 쓰냐면요. 무리수와 유리수를 더하면 얘는 무리수가 되는 형태를 기억을 좀 해주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돼? 야, 내가 뭘 증명할 거냐면 루트 2 더하기 1이 무리수임을 보여줄 건데 루트 2가 만약에 무리수고 1은 유리수인 건 알잖아. 분수 꼴이니까 두 개를 더하면 무리수가 됨도 알고 있는 거야. 그럼 다시 얘가 무리수임을 증명해달라는 소리는 결국 뭐가 또 다시 루트 2가 무리수임을 보여달라는 소리인 겁니다. 그래서 적는 거 한번 서술형에다 적는 거 한번 같이 봅시다. 아직은 뭐 공부할 때가 아니긴 한데 아무튼 자 루트 2가 무리수임을 보여주기 위해서 얘가 뭐라고 가정을 하는 거야? 유리수라고 가정을 하는 거죠. 자 그럼 우리 유리수에 대한 정의를 배웠어요. 민성아 유리수의 정의가 뭐였지? 쌍주인 유리수의 정의 분수 형태. 분수 형태. 내가 유리수라고 가정을 했기 때문에 루트 2라는 형태는 한번 니들도 쭉 같이 따라와봐요. 이렇게 눈으로 A분의 B 형태로 표현이 돼야 됩니다. 자 근데 우리가 유리수가 1분의 2, 2분의 4, 3분의 6 다 같은 값이잖아. 그래서 그런 거를 조금 방지하고자 유리수를 정의할 때는 A, B가 뭐인 거? 서로 소인 것까지를 강조를 합니다. 자 나는 분모에 A가 있는 게 싫으니 양변에 넘길 거고요. 루트가 있는 게 싫으니 양변을 제곱할 겁니다. 제곱을 하게 되면 2A 값은 뭐가 돼요? 2A 제곱 값은 B제곱 형태가 되겠지. 야 그 말은 B제곱이 뭐를 갖고 있다는 소리야? 2를 약수로 갖고 있다는 소리인 거야.
b제곱이 2를 약수로 갖고 있어?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b도 뭐의 배수라는 소리예요? 2의 배수가 된다는 소리입니다. 괜찮아? 그래서 나는 b가 2의 배수인 걸 알았으니까 b 대신 나는 뭐를 어떤 2k라는 배수 형태를 대신 집어넣을 거라는 거지. 내가 2k라는 숫자를 b제곱에다 b자리 대신 집어넣게 되면 2a제곱은 4k제곱이 되고 다시 약분을 시켜주시면 a제곱이 몇 k가 돼요? 2k제곱이 됩니다. 돼? a제곱이 2k야. 그 말은 다시 a제곱이 뭐의 배수다? 2의 배수이게 되는 형태가 되는 거지. a제곱이 2의 배수야. 그 말은 a도 뭐의 배수야? 2의 배수야. 이렇게 정리해. 야 그럼 a도 2의 배수고 b도 2의 배수네. 그럼 둘 다 공약수를 뭘 갖고 있어? 2를 갖고 있는 거지. a도 b도 2를 갖고 있는데 지금 조건에서 뭐라고 했냐면 a, b는 서로수라고 했어요. 서로수가 뭔데? 공약수 1밖에 없어야 되거든. 이게 서로수다라고 정의를 한 상태에서 b랑 a가 2의 배수인 게 보여졌기 때문에 모순이 일어난 겁니다. 안 돼요. 서로수가 깨졌다는 소리는 무슨 뜻이냐면 분수 형태로 표현이 안 된다는 소리인 거야. 분수 형태로 표현이 안 되니까 뭐예요? 루트 2는 유리수가 아님이 보여지는 겁니다. 유리수가 아니기 때문에 루트 2는 결국 뭐다? 무리수입니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고, 루트 2가 마지막에 결론이 이렇게 내지는 거죠. 얘가 무리수고 1은 유리수니 무리수와 유리수를 더하면 뭐가 됩니다? 무조건 무리수가 됩니다. 오케이? 그렇게까지 해서 마무리가 되는 거죠. 됐니? 선생님 무리수랑 유리수 더했을 때 무리수 되는 건 증명 안 해요? 원래는 해야 돼요. 근데 여기는 그냥 보통 조건에서 줍니다. 알겠어? 무리수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인데 거기다가 3을 더했어? 순환소수가 바뀔까?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가 바뀔까? 안 바뀌어요. 오케이? 쌤! b제곱이 2의 배수면 b도 2의 배수가 되는 거 이거 확실해요? 이거 무조건 되는 건가요? 되는 겁니다. 그냥 쓰셔도 돼요. 오케이? 그래서 귀류법을 쓰실 때 이런 추가적인 성질들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럼 너네들이 증명을 하다 보면 무슨 생각을 하냐면 야 나 이것도 증명해야 되는 거 아니야? 에이 뭘 말도 안 돼. 마무리 해주세요. 자 그 뒤로 일단 진도 쭉 나가겠습니다. 일단 쉬었다가 온라인도 쉬어. 자 3번 유제 좀 봅시다. 대표형. 그리고 요거 마무리되면 책 꼭 한번 다시 확인하세요. 내가 부릅니다. 그러면 토요일날 네 있으면. 자 3단 논법 우리가 저번 시간에 이게 우리가 논법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이게 조금 당연시하게 되는 형태들, 그죠? 우리가 뭐 A가 B가 되고 B가 C가 되면 A가 C가 된다라는 형태들이 이제 보통 우리가 흔히 말하는 3단 논법이 된다고. 이 명제 구조가 왜 되는가를 보면, 자 P면 Q이다가 만약에 참이 돼요. 우리는 진리집합 구조로 보면 P라는 집합이 어디 안에 들어가 있다는 소리야? Q 안에 들어가 있다는 소린 거지. 자 마찬가지로 Q이면 R이다가 명제가 참이 돼요. 그 말은 진리집합으로 따지면 Q가 R이라는 집합에 들어가 있는 형태 구조를 갖게 됩니다. 그럼 집합구조상 P가 Q 안에 있고 Q가 R 안에 있으면 당연히 P는 어디 안에 있어야 돼요? R 안에 들어가 있는 형태가 돼야 되겠죠. 따라서 우리는 P이면 Q이다와 Q이면 R이다가 참이 되면 P가 R이 된도 뭐가 된다? 참이 되는 형태 구조를 갖더라 라는 게 3단 논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오케이? 그냥 우리가 연결이 된다 하면 결국 얘와 얘도 참이 되는 형태의 명제가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고, 그것들을 가지고 명제가 참임을 보여주는 형태들, 그러니까 지금 3번 대표형 3번 문제가 그 대표적인 형태가 되겠지. 하나씩 확인하면 되는데 3단 논법이란 뭐 이런 것들을 확인한다. 결국 참이됨을 확인하는 거잖아. 근데 우리가 어떤 명제가 참이 됐을 때 다른 것들도 참이 되는 형태들은 뭐밖에 없었어? 대우밖에 없었단 말이지.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어떤 명제가 참이 됐을 때 보여줄 수 있는 형태들이 그림으로도 보여줄 수 있지만 3단 논법을 쓴다든지 아니면 대우를 써가지고
여러 가지 형태들이 참이됨을 보여주시면 돼요. 자, 3번 문제 봅시다. P가 뭐가 됨을 보였어요? not Q가 된다. 얘가 참이래요. 마찬가지 not P가 뭐가 된 게 참이래? R이 된 게 참이래. 그걸만 하나씩 찾아주는 거야. 명제가 참이잖아. 그럼 뭐도 참이라고? 대우도 참이라고. 대우가 참이기 때문에 우리가 Q는 뭐가 참이다? not P도 분명히 참이 될 거다. 이렇게 정리를 해준다. not P가 R이 됨이 참이라며. 그죠? 그 말은 not R이 뭐가 되는 것도 참이요. P가 되는 것도 참이 됩니다. 대우를 먼저 찾아준다고 연습을 하실 때. 그리고 나면 연결이 되는 구조가 있을 겁니다. P가 not Q고 없어? 봐봐. Q가 not P고 not P가 R이죠. 이런 식으로 연결이 보인다고. 그럼 3단 논법 쓰시면 돼요. Q가 뭐가 되는 것도 Q가 R이 되는 것도 뭐다? 참이다. 얘가 참이죠? 그럼 당연히 뭐도 참이야? 대우도 참이 될 겁니다. 따라서 not R이 뭐가 되는 것도 참이에요. not Q가 되는 것도 참이에요. 이해됐어? 그래서 이런 것들 찾아주시면 돼요. 기억. P가 not R이 되는 거. P가 not R이 되는 거 참이에요? 없죠 여기? 그래서 기억은 참이 아니고요. 니은 Q가 R이 되는 거. Q가 R이 되는 거 참이죠. 오케이? 얘도 참인 구조가 되는 거고. not Q가 not R이 되는 거. not R이 not Q가 되는 거 있지만 not Q가 not R이 되는 건 없죠. 오케이? 그래서 디귿도 거짓이 되는 거고. 리을 not R이 P가 되는 거. not R이 P가 되는 거. 이렇게 있는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리을은 참인 명제가 되는 겁니다. 이해돼요? 3단 논법을 쓴다. 뭐 이렇게 구조적으로 그냥 이렇게 연결이 된다. 이런 형태인데 결국은 명제가 참이 되는 것들을 다 찾아낼 수 있어? 이런 형태의 문제가 되는 거죠. 너 참이 되는 거 다 찾을 수 있니? 이거 두 개가 참이라고 했을 때 참이 되는 형태들의 구조들을 다 찾을 수 있어? 이렇게 되는 거야. 오케이? 그런 과정 중에 무슨 논법이 하나 쓰인다? 3단 논법이 하나 쓰인다. 이 정도. 그죠? 자, 근데 실제로 너네가 구조적으로 이렇게 보아서 이렇게 찾아낼 수도 있어야 되지만 결국은 그림을 그려서 푸는 형태들이 좀 더 많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려갖고 아마 뒤에 문제 있을 겁니다. 괜찮죠? 그런 문제들을 푸시면서 그림이 좀 더 편하다 이런 느낌을 좀 더 받으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명제에 대한 부분들은 여기까지 좀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 잘 정리해 주시고 자 넘겨서 61쪽이에요. 자 우리는 이제 두 번째 부등식이라는 형태의 개념을 배울 건데요. 우리가 고1과정 수상에서 부등식은 이미 다 배웠잖아. 그죠? 부등식 수상에서 배웠댔지? 자 그런 부등식들 중에 방정식이 아니고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이 있을 거야. 항상 성립하는 방정식은 뭐예요? 지금 너네 배우고 있잖아. 항상 식이 성립하는 등호가 성립하는 식. 아직 안 배웠어? 뭐? 항등식이라고 배웠죠? 항상 등식이 성립하는 형태를 항등식이라고 하면 항상 부등식이 성립하는 형태가 있어요. 얘는 항부식인가? 자, 항상 미안합니다. 부등호가 성립하는 형태의 식을요 우리는 절대 부등식이라고 얘기해요. 예를 들면 x를 제곱을 하면 0보다 크거나 같아요. x에다 뭘 대입해도 뭐야? 양수죠. 0보다 크거나 같아. 어디 범위에서는? 실수 범위에서는. 이런 형태의 부등식을 우리는 이제부터 뭐라고 한다? 절대 부등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괜찮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절대 부등식에 대한 종류들을 좀 배우면서 얘는 절대 부등식이 돼. 얘는 안 돼. 이런 형태들을 보여주고 그리고 되면 왜 되는지까지 증명을 하는 형태가 절대 부등식에 대한 증명 형태예요. 예를 들면 4번 문제 봅시다. a 더하기 b의 제곱은
a 더하기 b의 제곱은 항상 뭐보다 4ab보다 크거나 같아. 얘는 절대 부등식이야. a, b에다 뭘 대입해도 항상 성립합니다. 오케이? 그럼 물어봤어. 왜 성립하는데? 오케이? 그럼 이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증명을 해야 됩니다. 괜찮죠? 자, 근데 우리가 부등식이라는 건 결국 뭐니? 크다 작다를 의미하는 거죠. 잘 들어봐. 크다 작다를 얘기하는 거지. 왜 도영이 계속 도영이만 얘기해서 도영이의 키는 나보다 커요. 맞지? 그지? 그 옆에서 누가 그랬어? 왜 커? 맞아 큰 거? 그럼 난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 왜 도영이가 내 키보다 커요? 수학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얘기할 줄 알아야 됩니다. 도영이의 키는요 실수야 실수. 내 키도 실수입니다. 실수랑 실수는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대소관계가 다 비교가 돼요. 모든 실수들은요 줄 세우기가 가능합니다. 줄 세우기가 가능하다는 소리는 뭐냐면 수직선상 표현이 된다는 거야. 모든 실수 값들은 수직선상 표현이 된다는 소리는 어떤 수직선 위에 있는 점 A와 어떤 수직선 위에 있는 점 B에 대해서 둘의 대소관계를 비교할 수 있는 형태가 된다고. 그럼 우리가 얘를 확실하게 정리하기 위해서는 뭘 알아야 되냐? B가 A보다 왜 큰데를 알아야 돼요. 오른쪽에 있는 이유가 더 큰 이유가 뭔데? 라고 하면 하나밖에 없습니다. B라는 숫자에서 A를 뺐더니 뭐가 나왔다는 소리야? 양수가 나왔다는 소린 거야. 도영이 키가 내 키보다 큰 이유가 뭐예요? 라고 물어봤을 때 도영이 키에서 센 키 빼면 남잖아요. 길이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는 거라고. 오케이? 얘가 얘보다 왜 큰데요? 라고 물어보게 되면 얘에서 얘를 뺐더니 양수가 나오잖아요. 이렇게 증명을 하면 되는 거라고. 이게 절대 부등식을 증명하는 방법입니다. 이해됐어? 자, 그래서 우리가 저 위에 있는 부등식 값을 제 두 개의 비교 값을 계산을 해볼 건데 부등식 얘도 절대 부등식 증명 방법이기 때문에 서술형으로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거 빵점 받는 애들이 진짜 많아. 왜 빵점이 받는지도 생각을 좀 해봅시다. 자, 우리는 얘 두 개의 대소관계를 비교할 겁니다. 그래서 나는 a 더하기 b에서 4ab를 뺐을 때 양수가 됨을 보여줄 거예요. 오케이? 얘를 빼봤단 말이지. 뺐더니 a제곱 2ab 마이너스 4ab니까 마이너스 2ab 플러스 b제곱 얘가 0보다 크거나 이렇게 된 거야. a제곱 마이너스 2ab 플러스 b제곱은 다시 말하면 a 마이너스 b의 전체 제곱이죠. 전체 제곱은 0보다 크거나 같아요. a에서 b를 뺐습니다. 근데 제곱을 시켰지. 제곱을 시키면 당연히 뭐보다 크거나 같아? 0보다 크거나 같아요. 오케이? 아, 요거 성립하네요. 그러니까 a 플러스 b의 제곱은 뭐보다? 4ab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이렇게 증명을 마무리했어요. 빵점이죠. 얘는 빵점입니다. 근데 왜 빵점일까? 이거 실제로 학교 선생님들 빵점 줍니다. 좀 마음 약한 사람들이 헬리 좀 줄 수도 있어. 근데 기본적으로 일단 객관적으로 따지면 빵점입니다. 이유는 내가 뭐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얘가 얘보다 큼을 보여주고 싶은 거죠. 다시 얘가 얘에서 얘를 뺐을 때 뭐가 됨을 보여주고 싶은 거야? 양수임을 보여주고 싶은 거야. 양수임을 보여주고 싶은 건데 이미 뭐라고 얘기했어? 양수라고 얘기를 해버렸단 말이야. 우리는 지금 얘가 성립하는지를 모릅니다. 성립하는지를 모르는데 이미 성립한다고 했어. 이거 넘기면요. 무슨 차이인지 이해돼요? 너네들은 이게 증명이 되려면 뭐가 빠져야 돼? 뒤에 부등식이 다 빠져야 돼. 나는 여기에서 얘를 빼볼 겁니다. 뺐더니 이렇게 되고요. 이렇게 된 값은 이렇게 되는데 얘는 뭔가의 제곱이니까 여기서부터 부등식이 들어가는 거죠. 0보다 크거나 같잖아요. 오케이? 0보다 크거나 같으니 얘는 얘가 얘보다 뭐합니다? 큽니다. 이거 두 개 부등식 그냥 이항으로 적어서 틀리는 친구들이 진짜 많아요. 무슨 차이인지 이해 좀 했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절대부등식에 대한 증명은
빼서 정리를 할 겁니다. 빼서 정리를 할 건데 여기서 이항을 한다라는 느낌이 아니고 도영이 키와 내 키를 그냥 뺀다라는 느낌이야. A와 B를 뺐더니 양수가 나왔어. A에서 B를 뺐더니 양수 나왔어. 그럼 A가 크다는 소리고요. A에서 B를 뺐더니 0이 나왔어. 무슨 뜻이야? 같다는 뜻입니다. 마지막에 결론이. A에서 B를 뺐더니 음수 나왔어. 그 말은 B가 더 크다는 소리예요. 이런 식으로 부등식을 증명을 해 나가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콜? 괜찮죠? 자, 두 번째 증명 봅시다. 얘도 별표를 좀 칠게요. 자, 절대값 A와 절대값 B를 더했을 때 절대값 A 더하기 B보다 큼을 보여달래요. 보여달라는 거지. 너네한테 이게 무조건 성립함을 보여. 이렇게 되는 건데 어떤 친구들이 그래요? A에다가 3 대입하고 B에다 1 대입하면 3, 1을 대입한 거니까 같을 수 있고 A에다가 3을 대입하고 B 대신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얘는 4가 되는 거고 3 빼기 1은 2니까 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쪽이 크거나 같지요 라고 물어봤어요. 말했어요. 맞을까? 맞을까? 증명이? 아니죠. 지금 그런 형태의 증명 방법을 쓰는 애들이 꽤나 많아요. 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근데 생각을 해봐. 우리 반은 내가 다 남학생이야 라고 얘기를 했어. 진짜로? 했더니 내가 도영이를 끄집어내 봐봐. 남학생이잖아. 그지? 산호를 끄집어내서 막 했더니 얘 남학생이잖아. 그러니까 우리 반은 다 남학생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이상하지 않아? 그죠? 이상하니? 우리 반은 실제로 남학생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같은 말이죠? 이거 되는 거 몇 개 보여주면서 야 이거 되잖아. 그러니까 되는 거지. 이렇게 보여주는 건 이상하다라는 거야. 오케이? 안 됨을 보여주는 거는 되죠. 우리 반은 남학생밖에 없어 라고 얘기를 했는데 내가 민송이를 보면서 야 민송이 여학생인데 거짓이지? 그죠? 얘는 증명 방법이 됩니다. 그런 형태들을 우리는 반례라고 얘기를 해요. 수학에서. 오케이? 반례. 증명이 될 때는 절대 옆에다 써봅시다. 예시를 가지고 하시면 안 됩니다. 제일 많이 하는 실수예요. 예시를 가지고 증명을 해요. 왜 예시를 가지고 증명을 해요? 절대 하지 마요. 힘들어도 연습하세요. 문제 풀 때는 좀 다르죠. 문제는 그냥 예시만 몇 개 넣어보고 되면 안 되면 보여줘도 돼요. 자, 증명해 봅시다. 자, 우리가 두 개의 크고 작음을 비교하려면 한쪽에서 한쪽을 뭐 해봐야 된다 했어? 빼봐야 된다 했어요. 근데 얘네들은 둘 다 절대값이 붙은 형태이기 때문에 빼기가 쉽지는 않아. 오케이? 그래서 내가 무슨 가정을 할 거냐면 자, 절대값 더하기 절대값은 양수죠. A 더하기 B를 절대값 취해도 뭐가 돼요? 양수가 됩니다. 자, 양수의 성질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씩 이렇게 하나씩 지식을 조금씩 채워 넣어봐. 당연한 것 같은데 적용을 잘 못한다고. A도 양수고 B도 양수면 A가 만약에 B보다 크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제곱을 했을 때도 뭐 해야 돼요? 커야 됩니다. 그 말은 n제곱을 해도 뭐 해야 돼? 커야 돼. 너네들은 여기까지 기억하세요. 오케이? 물론 쓰는 건 제곱밖에 안 써 보통. A가 B보다 크잖아. 그러면 제곱을 똑같이 하든 세제곱을 똑같이 하든 네제곱을 똑같이 하든 무조건 뭐하다고? 앞에가 더 크다고. 당연하게 정리돼? 오케이? 적용해 봅시다. 쟤네들은 둘 다 양수입니다. 잘 적용해요 이거. 양수니까 제곱을 시켜줘도 부등호는 바뀌면 안 돼. 사실 이건 서술형 때 진행해야 돼. 자, 이거 제곱해 볼게요. 얘는 제곱을 하면 절대값 A의 제곱이지. 절대값 A의 제곱은 그냥 뭐라고 써도 돼? 그냥 A제곱이라고 써도 됩니다. 2AB죠? 그러니까 플러스 2 절대값 AB가 되고요. 오케이? 절대값 B를 제곱을 하시게 되면 얘는 B제곱으로 형태가 모양이 바뀌어요. 그럼 여기서도 하나 지식 정리해야죠. 절대값 A의 제곱은 뭐랑도 같다? 그냥 A제곱이라 써도 된다. 오케이? 요건 하나 정리합시다. 많이 써요 얘도. 자, 절대값 A 플러스 B의 제곱도 합시다. 자, 어차피 절대값 안에 있는 거 제곱하는 거니까 그냥 안에 거 제곱하시면 되죠. 그래서 얘는 그냥 나오면 됩니다.
이제는 뭐 할 수 있어요? 두 개를 빼볼 수 있어요. 위에서 밑에 거를 빼보겠습니다. 위에서 밑에 거를 빼면 a제곱은 사라집니다. 이 절대값 a, b에서 증명 방법이에요. 뭐를 뺀 거야? 2ab를 뺀 거야. 2로 묶어주시면 절대값 a, b에서 뭘 뺀 거예요? a, b를 뺀 거죠. 괜찮니? 우리가 절대값 a, b는 원래 여기까지는 안 써도 돼. 이건 당연한 사실이기 때문에 절대값 a랑 절대값 b를 곱한 값이랑 같거든. 야, 절대값을 취한 거랑 그냥 곱한 거랑 뺐지? 뭐가 커? 얘가 더 커요. 같거나. 오케이? 얘가 얘보다 작아질 수는 없습니다. 절대로. 그래서 얘는 무조건 뭐보다 큰 거야? 0보다 크거나 같은 거야. 여기서 부등식이 들어가야 됩니다. 크죠? 뭐 했더니? 제곱한 거를 뺐더니 얘가 더 커요. 제곱값이. 그 말은 얘가 더 크다는 소리지. 오케이? 그렇게 해서 증명이 마무리가 됩니다. 이해됐어? 자, 이번에 증명 방법을 꼭 한번 다시 여기 해설 읽어보시고 괜찮죠? 제 거랑 비교를 하시면서 적어야 되는 부분들 꼭 정리를 좀 해줄 수 있도록 합시다. 자, 그럼 이제 절대값을 증명을 할 때 너네가 이게 됨이 안 됨이 이렇게 보여주는 형태들이 상당히 중요한데, 자, 가장 절대값에 대해서 많이 나오는 형태의 부등식들만 제가 적어드릴 테니까 옆에다가 하나만 좀 간단하게 써놓읍시다. 자, 우리 제일 작은 값은요, 절대값 a랑 절대값 b를 뺀 형태가 당연히 제일 작을 겁니다. 괜찮죠? 크기 빼기 크기니까 얘가 제일 작겠지. 얘보다 큰 게 뭔데 라고 하면 얘는 절대값 a 얘보다는 항상 작거나 같을 거예요. 절대 부등식입니다. 요걸 하나 적어놔. 알고 있는 게 좋아. 얘네 두 개는 비교가 안 돼요. a, b 부호가 같으면 얘가 더 클 거고요. 얘보다 a, b 부호가 반대면 얘가 더 클 겁니다. 그런 애들보다 항상 더 커지는 애들이 있어요. 얘는 뭐야? 당연히 절대값끼리 더한 형태가 돼요. 오케이? 그래서 요 정도는 그냥 머릿속에 있어 주는 게 좋아. 편하게. 괜찮죠? 결국 증명은 뭐 한다? 제곱을 해서 한다. 증명은 빼서 증명한다. 요 정도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콜? 이게 기본적인 절대 부등식에 대한 증명 방법이에요. 절대 부등식에 대한. 잘 안네. 미안하지만 내가 말했지? 서술형에서 한 문제죠. 자, 그러한 절대 부등식들 중에 나는 두 가지만 오늘 소개를 할 겁니다. 실제 두 가지밖에 없어요. 네. 두 가지를 소개를 할 건데 오늘 그것만 정리하시면 돼요. 사실 두 가지 정리를 합시다. 이런 절대 부등식들 중에, 이런 종류들 중에 지금 우리가 다 배운 애들이 절대 부등식인 거야. 절대 부등식에 있는 애들 중에는 되게 많은 부등식이 있죠. 만들면 다 절대 부등식이 되는 거지. 그 대표격으로 지금 4번 문제가 나온 건데 엄밀히 따지면 2차 부등식도 절대 부등식이 되는 형태들이 많아요.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은 다 무조건 뭐보다 커요? 0보다 큽니다. 그죠?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은 0보다 커요. 왜? 판별식이 0보다 작거든.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이 이차함수가 붕뜬 그림이 되기 때문에 축보다 항상 위에 있다고. 얘도 절대 부등식이지. 오케이? 만들려고 하면 되게 많은 게 절대 부등식이야. 그렇잖아. 항등식도 마찬가지지만. 근데 그런 애들 중에, 그런 절대 부등식인 애들 중에 우리는 두 가지를 좀 배워볼 건데, 첫 번째는 산술 기하라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은 코시 슈바르츠라는 형태의 부등식이에요. 코시 슈바르츠. 자, 이 두 가지에 대한 부등식들을 배워볼 겁니다. 그럼 일단 우리는 산술이 뭐고 기하가 뭔지를 좀 먼저 알아야 되죠. 내가 항상 말했지만 필요는 없지만 개념은 한번 들어보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흔히 평균이라는 형태의 개념을 배웠어요. 평균, 어떤 두 개의 값의 기대값을 의미합니다. 그죠?
근데 우리가 예를 들어 수학 점수가 30점이고 영어 점수가 점수가 더 높으면 좀 그렇다. 아무튼 30점이고 50점이야. 평균은 40점이 되죠. 우리가 흔히 쓰는 평균. A 더하기 B 형태를 그 개수만큼 나누는 형태의 평균. 이게 그냥 평균이 아니고요. 산술적으로 더해서 만든 평균이다 해서 얘를 무슨 평균이라 하냐면 산술 평균이라고 얘기를 해요. 선생님 그럼 평균에도 종류가 있어요? 있습니다. A라는 값과 B라는 값이 있을 때 A와 B를 곱한 다음에 두 개의 값을 루트를 취하는 형태가 있어요. 이런 평균이 있습니다. 자, 이런 평균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기하 평균이라고 얘기를 해요. 오케이? 와, 선생님 이런 건 언제 써요? 이런 거요. 기하, 도형에서의 평균입니다. A라는 길이가 있고 세로가 가로 길이가 B라는 형태가 있습니다. 얘 넓이와 같은 그냥 이런 식으로만 그냥 이해를 해놔. 뭐 굳이 몰라도 돼요. 이 넓이랑 같은 한 변의 길이가 x인 정사각형의 넓이를 구하고 싶은 거야. 얘 넓이는 AB잖아. 그죠? x제곱이 AB가 돼야 되는 거지. 그럼 x값은 뭐가 돼야 돼? 루트 AB가 돼야 됩니다. 오케이? 똑같은 길이를 갖는 정사각형의 모양으로 바꿔서 평균값을 구하는 형태를 기하평균이라고 얘기를 해요. 괜찮죠? 기하평균을 쌤 언제 써요? 라고 하면 점수 이런 것들을 하는 게 아니고 퍼센테이지로 올라갈 때 은행에서 많이 써요. 금리 계산을 퍼센테이지로 뭔가가 올라갈 때 평균값을 구할 때 그냥 더해서 n등분하는 게 아니고 기하평균을 씁니다. 보통. 자, 얘는 부수적인 내용이지만 우리는 조합평균이라는 개념도 존재를 해요. 얘는 그냥 몰라도 돼요. 조합평균은 역수의 평균을 구하는 형태를 조합평균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수학에서 조화라는 말 뜻은 거꾸로 바꿨다라는 뜻이야. 오케이? 자, 예를 들어 내가 이런 거죠. 2분의 1과 3분의 1을 뭐 하고 싶어? 평균을 내고 싶어. 근데 얘는 분수 형태잖아. 그래서 이걸 뭐 하냐면 뒤집습니다. 2랑 3으로. 그리고 나서 평균을 구해요. 그냥 방법만 봐. 그럼 2분의 5가 되겠지? 그리고 나서 뒤집어줘요. 오케이? 2분의 1과 3분의 1에 대한 평균을 5분의 2로 얘기를 하는 거야. 괜찮아? 이러한 평균을 조합평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몰라도 돼요. 우리는 산술평균과 기하평균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 산술평균과 기하평균은요 항상 어떤 AB를 잡든 간에 산술평균 쪽이 항상 큽니다. 절대 부등식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오케이? 2분의 A 플러스 B는요 산술평균은요 무조건 뭐보다 크거나 같다고? 루트 AB보다 크거나 같다. 이러한 절대 부등식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얘네들을 가지고 여러 가지 최대 최소값을 구하는 형태들을 정의를 합니다. 오케이? 산술평균과 기하평균에 대한 절대 부등식이다라고 해서 우리는 이름 붙여서 산술기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이게 왜 성립하는데? 한번 봅시다. 증명해봐야죠. 자, 두 숫자가 얘가 더 큼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얘에서 얘를 뭐 해봐야 된다? 빼봐야 됩니다. 자, 우리는 분수 2가 조금 거슬리니까 양변에 먼저 2부터 곱하고 정리를 할게요. 실제로 우리는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산술기하. 자, 그냥 뺄 수는 없죠. 루트가 있기 때문에 그냥 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둘 다 여기서 제곱에 대한 성질을 쓰기 위해서 뭘 하냐면 A랑 B는요 둘 다 양수임을 먼저 가정을 합니다. 양수일 때만 쓸 수 있어요. 둘 다 양수면 뭐 해도 제곱해도 부동호는 바뀌지 않지. 그래서 얘네들을 다 각각 제곱해요. A제곱 플러스 2AB 그냥 바로 할게. 얘는 제곱하면 뭐예요? 4AB죠. 4AB를 뭐해? 빼봅니다. 자, 4AB를 빼게 되면 얘는 A-B의 뭐가 돼요? 전체 제곱이 돼요. 뭔가의 제곱은 당연히 뭐보다 커? 0보다 큽니다. 같을 수도 있죠. 같을 수도 있기 때문에 얘 쪽이 무조건 얘보다 뭐 한 거야? 큰 거야. 대신 같을 수도 있어요. 같을 수도 있어요. 뭐일 때? AB가 같을 때.
얘가 등호가 성립하려면 A랑 B랑 같을 때 성립을 합니다. 괜찮아요? 자, 이러한 절대부등식을 우리는 산술기하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언제 쓰는데요? 라고 하면, 자, 우리가 수학의 문제들을 풀게 되면 최대 최소값을 구하는 문제들이 많이 나옵니다. 최대 최소는요, 크게 5가지로 정의를 해요. 저는 나올 수 있는 유형이. 첫 번째, 2차 함수의 최대 최소가 있습니다. 2차 함수 최대 최소 많이 해봤지? 범위 주어지고 최대값 구하고 최소값 구하는 거. 오케이? 그 두 번째 최대 최소가 뭐냐면 산술기하예요. 문제에서 최대 최소를 물어봤어? 그럼 너네들은 산술기하를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돼. 세 번째가 코시 슈바르츠입니다. 근데 얘는 내신 대비 동안만 나와요. 수능에는 안 나와. 모의고사에서 한번 등장이 된 게 있었는데, 전국구 모의고사에서. 그러고 나서는 등장된 적이 없어요. 왜냐면 암기를 해야 되거든, 쟤는. 그래서 웬만하면 모의고사나 수능에서는 산술기하로 보통 많이 내고요. 그 다음 이제 네 번째가 도형 특징에 따라서 최대 최소가 결정이 되는 형태가 있습니다. 단원에 따라서. 원이라든지 이런 형태들이 등장이 되면 원방에서의 최대 최소. 오케이? 그런 특정한 케이스의 최대 최소가 있고요. 마지막에 이제 수원 수투, 이제 수투 쪽 가면 미분적분을 배워요. 미분적분에서의 최대 최소가 있습니다. 총 5개 최대 최소가 있어요. 자, 그 중에 두 번째인 산술기하에 대한 해석들을 해보는 겁니다. 자, 이 부분 꼭 기억합시다. 산술기하. 자, 어떤 식으로 쓰는지 한번 볼게요. 자, 넘겨서. 자, 1번 성립함을 증명하여라 이렇게 되는데, 증명은 똑같습니다. 증명하는 방법은 똑같아요. 9a 플러스 a분의 1이 얘가 몇? 6보다 크거나 같음을 보여달래죠. 오케이? 자, 원래는 뭘 해줘야 된다고? 얘에서 얘를 뺀 게 양수임을 보여줘야 돼. 근데 우리가 이제 뭘 배웠어? 산술기하의 절대부등식을 배웠어. 산술기하가 뭔데? A라는 숫자와 B라는 숫자를 더한 값은, 잘 정리합시다. 더한 값은 항상 뭐보다? 2루트 AB보다 크거나 같아. 이렇게 보여지는 거거든요. 대신 이런 산술기하를 쓰려면 A도 B도 뭐일 때? 양수일 때 적용이 돼야 돼요. 그럼 봐봐. A랑 B가 양수일 때 밑줄. 대표용 5번입니다. 위에 유형 5번. A, B가 양수일 때 부등식이 나왔죠? 다시 양수일 때 부등식이 나왔지? 그럼 얘는 산술기하에 대한 문제구나 해석하시면 돼요. 그럼 이제 쓰면 돼요. 그대로. 봐봐. 9a 플러스 a분의 1은 둘 다 양수지? 양수 두 개를 더한 값은 분명히 크거나 같을 겁니다. 산술기하에 의해서. 뭐보다? 2배의 루트 2개를 곱한 값. 몇? 9. 이거는 무조건 성립한다고. 아까 앞에서 증명을 했기 때문에. 얘는 무조건 성립하는 거야. 근데 이게 몇이니? 계산하면 6이죠. 맞아요? 그래서 9a 플러스 a분의 1은 뭐보다 항상 크거나 같은 거야? 6보다 크거나 같은 거야. 증명 끝. 여기 뒤에 뭐만 원래는 수학적으로 바이 산술. 이렇게만 쓰면 끝이 나요. 증명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9a 플러스 a분의 1은 산술 평균과 기하 평균의 관계에 의하여 이렇게 돼 있죠. 밑줄. 이미 산술 기하에 대한 관계는 해석이 된 거고 증명이 된 거고, 그럼 나는 그 증명된 거 그냥 써도 된다라는 거지. 그래서 그냥 써갖고 이렇게 증명을 하면 두 개의 부등식이 증명이 되는 거야. 6은 항상 얘보다 작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 대신 이렇게 작은 거는 오케이 알겠어. 그럼 언제 같아지는데, 이게 중요합니다. 산술 기하는 언제 같아지는데. 이게 같아질 때가 뭐라 했어요? 이 앞에 있는 숫자와 뒤에 있는 숫자가 뭐 할 때? 같을 때. 오케이?
우리가 아까 앞에서 산술기하 풀면 증명을 하면 a-b의 제곱이 0보다 크거나 같다 해서 증명이 끝났잖아. 그 우리가 지금 원하는 게 뭐냐면 이거 같을 때거든. 같을 때 등호가 될 때. 이게 등호가 성립하려면 얘가 뭐가 돼야 돼요? 0이 돼야 돼요. 0. 얘가 0이 되려면 a랑 b 값이 뭐 해야 돼요? 같아야 되는 거지. 오케이? 그래서 우리는 얘가 등호가 성립할 때가 언젠데 라고 하면 9a라는 값이랑 a분의 1이 같을 때 성립해 까지는 적어볼 수 있어야 됩니다. 다시 정리하면 a제곱 9a제곱이 1이 돼야 되는 거니 a가 몇 분의 1일 때 음수는 안 되죠. 3분의 1일 때 성립해 까지. 됐나요? 한 번 더 해볼게요. 자, 다음 부등식이 성립함을 보여주세요. 뭔데? a 플러스 b분의 1과 b 플러스 a분의 1이죠. 자, 일단은 산술기하는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a 더하기 b. 지금 요거가 기억이 또 안 돼서 정리가 안 되면 안 돼요. 자, 이 부등식은 뭐 한다고? 항상 성립한다고 돼, 부등식은. 도영이? 얘가 항상 성립한다고 돼? 언제 같다고? 얘가 항상 이쪽보다는 큰 거잖아. 근데 언제 같아진다고? A랑 그죠? B랑 같을 때. 실제 대입해봐 B 대신 A를. 그럼 2A잖아. 여기도 B 대신 A를 대입하면 2A잖아. 같아진다고. 오케이? 얘는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건 암기하셔야 됩니다. 자, 얘를 토대로 지금 나는 2번 얘가 성립함을 보여줄 겁니다. 항상 큼을. 오케이? 바로 정리는 안 되니까 일단 전개를 좀 합시다. 전개를 하면 AB 전개하면 1 AB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죠. 식 정리하시면 AB 플러스 AB분의 1을 플러스 2인데요. 2는 이쪽으로 넘길게요. 좀 2를 넘기게 되면 결국 얘가 뭐보다 큰을 보여달라는 소리야? 2보다 크거나 같음을 보여달라는 소리야. 됐어? 자, 그럼 우리가 이제는 예식에서 산술기하를 한번 써보자. 우리가 2는 잘 모르겠고 AB와 AB분의 1을 더한 값은 뭐에 의해서? 산술기하에 의해서 분명히 크거나 같을 거야. 뭐보다? 2배의 2개 숫자를 곱한 값. 2개 숫자를 곱하면 1이죠. 역수니까. 얘 숫자는 결국은 얘보다는 크거나 같을 거야.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거든. 아 근데 이 2가 요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얘도 부등식의 증명이 뭐한 거야? 끝난 겁니다. 여기서 이거를 쓸 때는 서술형에서는 뒤에 바이 산술기하에 의해서 이거를 꼭 적어주셔야 돼요. 괜찮죠? 자 그럼 여기서도 아예 갔다 오세요. 뭐가 성립할 때가 중요하다? 등호가 성립할 때가 중요하다. 자 산술기하에서 등호가 성립을 하려면 두 개가 뭐 할 때? 같을 때 성립을 한다고. AB와 AB분의 1이 같아야 돼요. 그 말은 AB 값이 몇이어야 돼? 1이 돼야 된다는 소린 거죠. 1 더하기 1은 2니까. 오케이? 여기까지 정리를 해볼 수 있어요. 증명 한번 해볼게요. 9번 유제 9번 한번 해봅시다. 이거는 한 번 더 보여드릴 거예요. 한 번 봤을 때 이해 잘 안 될 겁니다. 산술기하는 한번 해보시고 저랑 또 한번 해보고 코시 슈바르츠도 나랑 한번 해보고 니들이 한번 해보고 또 다시 내가 해보고 그럼 끝나. 9번에 1번만 해봐요. 9번에 1번.
자, 앞에 절대부등식을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지금 우리 산술 기하를 가지고만 그냥 증명하는 겁니다. 그렇지. 오. 그렇지. 근데 여기다가 이제 바이 산술기하, 그러니까 산술기하에 의해서 이런 말을 써주셔야 돼요. 자, 안 되는 사람들 한 번만 다시 봐요. 이 부등식이 성립함을 보여주래. 근데 아까 앞에서 선생님이 했던 게 또 임팩트가 강했나봐. 부등식을 증명할 때는 큰 거에서 작은 거를 빼면 돼. 바로 못 빼면 제곱을 해서 빼든 통분을 해서 빼든 빼서 증명하면 돼. 그리고 막 빼고 앉아있는 친구들이 좀 많아요. 자, 다시 부등식을 증명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처음에 배웠던 게 아까 제가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실수와 실수의 어떤 대소관계는 빼서 정리를 한다. 이게 기본이라고. 근데 우리는 그런 부등식의 증명들 중에 산술과 기하에 대한 관계를 정확하게 알고 있으니 산술 평균과 기하 평균에 대한 관계는 확실하게 알고 있으니 이 부등식이 무조건 성립하는 건 알고 있으니 양수면 얘를 가지고 얘를 증명을 한다고. 오케이? 그래서 우리는 위에 있는 형태 a분의 9b와 플러스 b분의 a 이 형태가 a, b 둘 다 양수라고 했으니까 얘도 양수고 얘도 양수인 거잖아. 양수 조건이 만족이 되면 우리는 이러한 부등식을 써볼 수 있다고. 무조건. 오케이? 얘는 내가 잘 모르겠고 분명히 크거나 같을 거야. 뭐보다 두 개를 곱한 거에 루트의 2배와 요거랑. 그래서 나는 곱해보는 거죠. 두 개를 곱해봤더니 얘는 몇이 남아? 9가 남아요. 그러니까 루트 9보다는 크거나 같을까? 이렇게 정리. 이거 바로 써도 돼요? 된다고 써도. 오케이? 왜? 산술기하를 쓴 거잖아. 우린 이런 절대부등식을 배웠잖아. 그럼 써도 되는 거야. 오케이? 얘 값은 계산을 하면 6이죠? 그러니까 얘는 정확하게 뭐보다는 항상 크거나 같은 거라고? 6보다는 크거나 같은 거라고. 보여주는 것도 뭐예요? 6이에요. 만약에 봐봐. 부등식이 얘가 5인 거를 보여달래. 괜찮아? 이거를 보여달래. 근데 나는 산술기하를 썼더니 6보다 큰 거가 확인이 됐어. 그지? 6은 당연히 뭐보다 커? 5보다 크죠? 5보다 크니까 얘도 성립하겠지. 그렇게 보여주면 되는 거라고. 알겠어? 근데 산술기하를 한번 써보는 형태 훈련을 하는 거니까 지금 계속 6으로 준 거야. 얘는 같은 값으로. 자, 두 번째. 그럼 우리는 여기까지 증명이 됐으면 등호가 성립할 때도 꼭 생각을 해본다고. 얘가 결국 등호가 성립을 하려면 두 개의 숫자가 뭐 할 때? 같을 때 성립한다 했어요. a분의 9b와 b분의 a가. 자, 분수 두 개가 같다는 소리는 대각선끼리 곱해서 같다는 소리니 결국 a제곱이 뭐랑 같을 때 성립한다? 9b제곱이랑 같을 때 성립하잖아. 따라서 a 값이 몇 b랑 같을 때? 양수니까 어차피 3b랑 같을 때 성립하겠네. 까지. 요거까지 꼭 써줘요. 등호 성립 조건까지 꼭 써줍시다. 자, 증명으로 이런 연습들이 되게 되면 11번 별표 5개 칩시다. 학교 문제는 11번으로 나옵니다. 산술기하는 최소 2문제예요. 최소. 학교 대신해서 최소 2문제입니다. 되게 잘 내요. 왜? 맨날 헷갈려서 틀리거든 애들이. 오케이? 나는 지금 기본만 설명하는 거야. 산술기하 쓰는 방법에 대해서만. 근데 그렇게 쓸 줄 알았을 때 결국 조건에 따라서 산술기하도 모양이 바뀌는 형태들이 많아요. 이제 그런 것까지 너네들은 나중에 정리를 해야 된다고. 11번에 1번 문제 봅시다. 자, 이제 증명이 아닙니다. A랑 B가 양수 밑줄. 자, 이제 확인하는 거 문제처럼. A가 B가 양수일 때 A 더하기 4B 값이 몇이래요? 11이랍니다. 16이래. 이거 한 번만 설명할 겁니다. 자, 밑줄 A, B의 무슨 값? 최대값이죠.
산술기하는 최대 최소를 구할 때 많이 씁니다. 문제에서 다른 건 모르겠는데 구하는 게 최대 최소야. 아? 최대 최소를 구하래. 근데 A, B가 뭐야? 양수야. 지금 우리가 산술기하를 배우고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문제만 보라고, 문제만. 문제에서 A, B가 굳이 양수라고 주어졌는데 최대 최소를 구하라네. 아, 이거 무슨 문제구나? 산술기하 문제구나. 이렇게 판단하시면 된다고. 오케이? 그럼 이제 산술기하를 쓸 거야. A, B 양수라며. 그러면 A 더하기 4B도 뭐예요? 양수겠지? A랑 4B도. 그럼 나는 이 두 개의 숫자를 가지고 뭘 쓸 수 있다고? 산술기하의 부등식을 완성할 수 있다고. 두 개의 숫자를 더한 값은 분명히 크거나 같을 거죠. 꼭 다시 집에 가서 공부해요. 얘는 2배의 루트 2개를 곱한 값 4AB보다는 크거나 같을 겁니다. 괜찮니? 이 부등식을 쓸 수 있는 거? AB가 양수라고 했으니까. 근데 우리가 A 플러스 4B는 알아. 몇으로? 이미 16으로. 그럼 양변에 2를 약분시킬 수 있고요. 어차피 양수니까 제곱을 해도 부동호는 안 바뀐다는 성질을 쓸 수 있습니다. 제곱을 때리면 64가 크거나 같은 거죠. 뭐보다? 4AB보다. 그지? 그럼 양변에 4로 나눠주시게 되면 몇이냐 저거? 16? 16보다 AB가 크거나 작거나 같다. 이렇게 정리해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건 뭐예요? AB의 최대값이지. 근데 AB는 뭐보다 작거나 같대? 16보다 작거나 같대. 그럼 최대값은 당연히 몇이 돼야 돼? 16이 되면 되겠죠. 이런 느낌입니다. 자, 중요한 거기 때문에. 자,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산술기하 지금 내가 강조하는 이유 있어요. 학교 문제에서 몇 문제 이상 나온다? 최소 2문제 이상 나옵니다. 쉬운 거 하나, 어려운 거 하나. 보통 그렇게 나와요. 자, A 더하기 B 옆에 거 하나 더 볼게요. 너네들은 뒤에 중간원 문제에서 꼭 찾아서 풀어볼 수 있도록 하세요. A분의 4 플러스 B분의 9죠. 자, 이거에 무슨 값을 물어봤어요? 최소를 물어봤습니다. 최소. 근데 A, B가 양수래. 얘도 무슨 기하겠구나? 산술 기하겠구나. 산술 기하를 쓰기 위해서 얘는 식이 조금 정리가 필요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우리는 일단 전개라는 거를 먼저 할 거예요. 전개를 하시게 되면 2개 곱하니까 4, 2개를 곱하니까 9죠. 남는 것 좀 쓸게요. A제곱분의 아니지 뭐야? A분의 4B 요거 하나 있고요. 전개해봐 니들도. 요거랑 요거랑 곱하면 B분의 9A가 되겠네. 됐어? 자, 위에 있는 놈의 최소값은 밑에 있는 놈의 최소값이랑도 같겠죠. 같은 식이니까. 근데 밑에 있는 식은 봤더니 얘는 이미 뭐야? 고정이야. 13으로. 그럼 다시 생각해봐. 얘가 최소가 되려면 결국은 뭐가 최소가 돼야 돼? 얘가 최소가 돼야 돼요. 얘는 고정이니까. 그지? 얘가 최소가 돼야 돼. 근데 양수래잖아.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뭘 써본다? 산술 기하를 써본다. A분의 4B 더하기 B분의 9A. 얘는 분명히 크거나 같을 거야. 뭐보다? 2배의 루트 2개를 곱한 값. 2개를 곱하면 36이 되죠. 따라서 얘는 몇이 돼요? 12가 됩니다. 오케이? 얘는 12보다는 무조건 크거나 같은 거야. 문제에서 뭐 물어봤으니까? 최소값을 물어봤으니 뭐가 최소다? 12가 최소다. 12가 최소야. 근데 앞에 13 있잖아. 그지? 그럼 전체 최소는 몇이 되면 돼요? 25가 되면 되는 겁니다. 이런 느낌이에요. 뒤에 중간원 문제, 산술기하 문제들이 있을 겁니다. 거기 있는 문제들 17번 그 다음 이거밖에 없어? 너무한 거 아니야? 중요한 건데 아무튼 17번 그럼 내가 다 풀었네. 줄게요 나중에 문제. 알겠죠? 꼭 다시 한번 풀어볼 수 있도록 하세요. 자, 마지막 라스트 코시 슈바르츠입니다. 자,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은 그냥 만든 거야. 얘가 절대 부등식 하나를. 오케이?
뭐 어디서 파생되는 성질들은 아니고요. 그냥 지가 만든 부등식인데, 그죠? 이제 이런 거를 우리는 적용해보는 훈련들이 필요한 겁니다. 그냥 하나 소개를 한다 했어요. 부등식 자체를. 자, 어떤 부등식을 소개할 거냐면요. 자, ax 플러스 by의 제곱에 대한 형태의 부등식입니다. ax 플러스 by의 제곱의 부등식은 이 값은 항상 작거나 같아요. 위에다 써놓읍시다. 코시시브라치 부등식 위에다가. 뭐보다 작은데 하면 앞에 있는 a와 여기 있는 b를 각각 제곱해서 더해줍니다. 뒤에 있는 x와 뒤에 있는 y를 제곱해서 더해줘요. 이거 두 개를 곱한 값보다는 항상 작거나 같습니다. 항상 작거나 같아요. 항상. 이런 절대 부등식을 하나 배우는 거예요. 왜 배우는지는 사실 얘는 잘 모르겠어요. 저도. 이런 부등식이 있어서 그 적용해보는 훈련들을 해본다. 되는지 보여줘야죠. 부등식의 증명은 뭐한다? 빼본다. 자, 나는 얘를 전개해서 얘 전개한 거에서 얘 전개한 거를 빼볼 겁니다. 증명은 그냥 한 번만 볼게요. 무조건 성립하는 거 이제 우리는 머릿속에 집어넣으시면 돼요. 자, 얘를 전개하시게 되면 a제곱 x제곱 조금 빠르게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a제곱 y제곱 플러스 b제곱 x제곱 그 다음 플러스 b제곱 y제곱 이렇게 식이 전개가 됩니다. 자, 왼쪽 식은 전개를 하게 되면 a제곱 x제곱 플러스 2ab xy 플러스 b제곱 y제곱 이렇게 식이 전개가 돼요. 자, 뒤에 있는 식에서 앞에 있는 식을 빼게 되면 b제곱 y제곱 a제곱 x제곱 b제곱 y제곱 또 뭐 남아? a제곱 x제곱이 없어져요. 빼면 뒤에 있는 거에서 앞에 거를 뺀 거니까 남는 거를 정리하면 a제곱 y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2ab xy 그 다음 마이너스 플러스 b제곱 x제곱 이렇게 식이 정리가 됩니다. 빼면 그럼 이 식은 또다시 무슨 제곱식이에요? 완전 제곱식이에요. ay 마이너스 bx의 전체 제곱 이런 식으로 뭔가의 제곱이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얘는 뭐보다 크거나 같은 거야? 0보다 크거나 같은 거죠. 무슨 말인지 돼? 얘에서 얘를 뺐더니 뭐 나왔어? 양수 나왔어. 그럼 무조건 얘가 얘보다 뭐 한 거야? 큰 거겠지. 단 등호가 성립할 때가 있어요. 결국 두 개가 뭐 할 때? 같을 때. ay랑 bx가 뭐 하면? 같으면. 오케이? 다시 정리할게요. b 넘기고 y 넘기면 b분의 뭐랑? a랑 y분의 x가 뭐 하면? 같으면. 이때는 등호가 성립을 합니다. 여기까지 좀 적어줘요. 아, 여기 있구나. 자, 센스하고 파란색 돼 있는 거 있죠? 예, 네, 요거 별표 치시고 등호 성립할 조건 a분의 x랑 b분의 y랑 같아요. 아, 이거 거꾸로 썼네 이쪽으로. 괜찮아요? 자, 이런 식으로 성립을 할 때 등호가 성립하고요. 저 부등식이 성립을 해요. 이제 요거는 외워야 됩니다. 예, 저 식은 외워. 부등식은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은 외워주셔야 돼요. 자, 솔직히 말하면 지금은 어차피 외워봤자요. 너네 내신 볼 때 까먹어요. 이거 부등식은 외우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까먹습니다. 산술기하는 까먹으시면 안 돼요. 오케이? 얘는 까먹을 수 있어요. 지금은 일단 외워주시고 나중에 또 다시 내신 때 또 다시 정리하시면 돼요. 얘는 어려운 건 없습니다. 적용만 잘할 수 있으면 돼. 적용하는 거 연습해 봅시다. 증명은 됐죠? 자, 1번 문제 볼게요.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몇이야? 13이래요. 자, 이때 나는 2x 더하기 3y의 범위를 찾으라는 거지.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13이 됐을 때 나는 2x 플러스 3y라는 값의 최대 최소를 구하고 싶은 겁니다. 범위를. 2x 더하기 3y에 근데 제곱에 대한 힌트가 등장이 됐을 때 우리는 이 범위를 찾기 위해서 코시-슈바르츠의 부등식을 써요. 자, 얘 값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얘 제곱에 대한 부등식은 적어볼 수 있어. 얘 제곱에 대한 부등식은 그대로 적용하는 거야. 어떻게? 숫자의 제곱의 합 4 플러스 9와 뒤에 x제곱 더하기 y제곱
x제곱 더하기 y제곱의 합의 곱보다는 작을 거야. 이런 식으로. 오케이? 우리가 이거 이제 증명했으니까 그냥 바로 쓸 수 있다고 산술기하처럼. 그럼 우리가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값이 나와 있잖아. 몇으로? 13으로. 자, 얘도 13이죠. 결국 계산하면. 그러니까 결국 2x 플러스 3y의 제곱은 몇보다 작은 거야? 13의 제곱보다 작거나 같은 거야.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13이 되면 2x 더하기 3y의 제곱은요 무조건 13의 제곱보다 작거나 같다고. 그러면 2x 플러스 3y라는 형태의 값은 범위를 풀면 13보다는 분명히 작거나 같을 거고 뭐보다는 크거나 같다는 소리야? 마이너스 13보다는 크거나 같다는 소리인 거야. 그래서 2x 플러스 3y의 범위를 적어줄 줄 알아야 되고 이게 첫 번째. 자, 두 번째 제일 큰 값이 몇이에요? 그러면 13이지? 제일 작을 때는 몇이야? 마이너스 13이겠다. 최대 최소도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5번이 대표적인 문제죠. 한번 봅시다. 다시 5번이란다. 6번은 2번. 자, 5x 플러스 3y가 34일 때 34y? 아니 3y. 자, 나는 x제곱 더하기 y제곱의 무슨 값이에요? 최소값이죠. 밑줄. 최대 최소로 물어봅니다. 최대 최소. 제곱에 대한 힌트가 등장이 되는데 최대 최소야? 그럼 우리는 머릿속에 코시 슈바르츠가 머릿속에 있어야 됩니다. 5x 플러스 3y 이런 형태의 제곱의 부등식을 쓸 수 있지. 나는 코시 슈바르츠를 배웠으니까. 어떻게 쓴다고? 얘는 작거나 같아요. 뭐보다? 앞에 있는 숫자의 제곱 25 플러스 9 몇이니? 34. 와, 뒤에 있는 문자의 제곱. 오케이? 자, 나는 얘의 값의 범위를 찾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나머지는 표현을 좀 해주셔야 돼요. 얘는 34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얘는 34의 제곱이 되지. 여기도 34를 또 제곱하고 앉아있으면 안 돼. 여기도 34죠? 그러니까 약분이 하나 될 겁니다. 그럼 결국 식을 정리하면 34보다는 크거나 같은 거죠. 뭐가? x제곱 더하기 y제곱.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34보다 크거나 같으니 최소값은 몇이 되는 거야? 34가 되는 거야. 요런 느낌입니다. 오케이? 여기까지가 명제 부등식에 대한 전반적인 흐름이고요. 물론 연습이 아마 좀 더 필요할 거고 좀 더 봐야 될 겁니다. 그런데 일단은 시간 한 3, 4분 남았으니까 일단 여기까지 정리를 하고, 자, 다시 한번 말합니다. 숙제 요거 다 마무리 잘 해주세요. 여기만 내가 스텝 2 하라고 했나? 안 한다 했었나? 자, 스텝 2 전까지 66쪽까지를 유제 포함 이쁘게 잘 마무리를 해줍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자, 숙제 부분 놓치지 마세요. 한번 밀리게 되면 계속 밀립니다. 다음 시간은 제가 확인을 하고 숙제 안 돼 있으면 남겨서라도 다 진행을 할 거니 꼭 1단원, 2단원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시고, 괜찮죠? 한 2분 정도 남았는데 코시 슈바르츠 한번 써봐요. 다시 지금 공식이 외워졌을까? 부등식이 안 외워졌을걸? 그새 집어넣었어.